2기 출범 후 유럽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압박 전략에 유럽연합은 최근 재무장까지 선언했는데요. Europe is ready to assume its responsibilities. Rearm Europe could mobilize close to 800 billion euros of defense expenditures for a safe and resilient Europe.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지키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EU는 우선 국방비에 한해서는 기존의 회원국에 적용하던 재정 규제를 풀어 마음껏 무기 구매나 개발 등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EU 예산을 담보로 우리 돈 2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입 자금 대출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줄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최근 영국의 유력 언론에 실린 이 기사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로 보내는 F-35 전투기의 킬 스위치를 눌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킬 스위치랑 특정 상황에서 무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로 원격으로 일시에 시스템을 먹통이 되게 하거나 암호를 걸어놓는다던가 특정 부품 혹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들인데 특히 복잡한 전자부품이 대거 탑재된 F-35는 예전부터 킬 스위치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F-35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미국 정부가 비행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지 보수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게다가 핵심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의 원격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와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F-35 말고도 다른 무기들에도 킬 스위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킬 스위치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중단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F-16의 전자전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러시아의 새로운 레이더 주파수나 전파 방해 기술을 알 수 없게 돼 격추 위험이 커지는 등 전투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건데 일시에 먹통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실상 킬 스위치를 누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 현지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방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나라들은 걱정이 더욱 큰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영국입니다. 이 중 독일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F-35 35대를 공급받을 예정인데 우리 돈 총 13조 원 넘게 들여 산 비싼 무기를 트럼프의 횡포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당장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벨기에 등 F-35 운용국들은 F-35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서방 전투기는 없다며 미국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은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80년대 후반 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가 실패하는 영상인데요. 작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해상에 있던 영국 핵잠수함 벵가드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됐습니다. 사고 직후 영국 국방부가 비정상 현상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아 질타를 받았는데 최근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다 미국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국 측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벵가드호에 탑재된 트라이던트2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설계하고 미국과 영국이 공동 관리하는데 비축구는 미국 조지아주에 보관됩니다. 영국에 배치됐던 미사일들도 정기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하고 관리해온 미사일이 맥을 못 추는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문제는 영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 전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이 건조 중인 새로운 핵잠수함도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격실을 설계 중이고 새로운 핵탄두 W-93도 미국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공동 작업들이 중단되고 미국의 부품과 기술 지원마저 끊긴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겠죠. 돈도 돈이지만 비싼 무기 체계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사한 일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뒤 벌어졌는데요. 당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저지에 쓰던 블랙호크 헬기 등 군용기는 그대로 남았지만 미국 협력업체가 철수하고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중단되면서 단 몇 주 만에 군용기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의 미국산 무기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이 사들인 무기량은 앞서 5년 전보다 갑절 이상 늘었는데 이 중 미국산 무기 비중은 52%에서 64%로 12%포인트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무기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트럼프의 위협까지 직면한 유럽으로서는 안보 강화와 미국 의존도 낮추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럽연합은 재무장 계획을 공개하면서 자력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공동구매 자금의 대출 지원 조건을 유럽산 무기로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갈 길 바쁜 유럽 각 국가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EU의 바이 유로피언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품질과 납기 경쟁력이 뛰어난 K방산에 여전히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의 능력만으로는 무기 생산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을 역시 미국 방산 기업들이 관여를 하고 냉전 해체되고 난 이후에 설비 시설들이 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K방산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무기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유럽산 무기를 우선 대체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을 표명한 거고 다분히 한국보다는 사실은 미국을 겨냥한 불편한 감정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배척하고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이 오히려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